검색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고급 검색? 망치 부인이고 시간은 전체고 그 다음에 세월호라고 해야 되나? 이거다! 모든 게 대통령 탓은 아니야. 대통령의 잘못도 있는데 100% 대통령만의 잘못은 아니야. 대통령의 잘못은 뭐냐? 너무 무능한 사람들에게 중요한 일을 맡겼다는 거. 그게 대통령의 잘못이야. 그리고 나머지 잘못은 그 무능한 10세들의 잘못이야. 오케이? 대통령의 잘못은 아주 무능한 새끼들한테 중요한 일을 맡긴 거. 그게 대통령의 잘못이야. 그리고 그 무능한 10세들이 일을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 무능한 10세들과 대통령 중에 누구의 잘못이 더 클까요? 그 무능한 10세들한테 일을 맡긴 대통령과 누구에게 더 책임이 클까요? 당연히 대통령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대통령 제도예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게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잘못되면 대통령이 왜 사과합니까? 대통령이 책임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무슨 잘못이냐라고 묻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럼 왜 노무현한테 잘못을 물었어요? 대통령이 무슨 죄냐고 묻는 여러분은 노무현이 할 수만 있다면 열린우리당을 지원하고 싶다라는 이 기자의 질문에 답했다고 왜 탄핵까지 가라 그랬어요?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말이 잘못이었던 거야.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책임자예요. 행정부가 잘못한 모든 책임은 대통령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은 아무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최고의 권력은 국민에게 있지만 행정부 책임자는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행정부 책임자를 제대로 뽑아야 될 권리가 국민한테 있는 거예요. 권리와 의무가. 그런데 국민이 무자격자를 대통령으로 뽑은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이 상황은 대통령이 무자격자라는 거야. 그 무자격자를 국민들이 뽑아준 거야. 왜? 그러니까 내가 한다니까요. 아니 그래서 내가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자기가 대통령만 되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것처럼 국민을 속였잖아.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 달았는데 댓글 안 달은 것처럼 댓글 안 달았다고 거짓말했잖아. 그걸 믿고 국민이 뽑아준 거 아니야. 국민한테 사기치고 대통령이 됐으면 자격이 없으면 능력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 뒤로 한 짓이 뭐야? 인사사고.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벌어진 일이 어땠습니까? 장관 후보들이 나오는데 족족 문제였어. 무슨 미래창조과학부라고 있지도 않은 부서를 만들어서 장관 후보를 데려다 앉혀놨어. 그런데 그 부서에 대한 허락도 안 됐는데 장관 후보부터 임명해놓고 무조건 통과시키라고 억지를 부렸어. 근데 나중에 그래서 간신히 야당이 합의해줬어. 그래 해라. 그랬더니만 그 장관 후보가 내 마누라가 싫대요. 그리고 미국 가버렸어. 온 기자들이 안 된다. 그 사람 대통령 대변인하면 안 된다. 그 행적도 문제 있다. 그런데 대통령이 기어이 그 사람 대변에 앉혔어. 어떻게 했어? 미국의 정상회담 따라가서 빤스 벗고 미국 여자 인턴한테 덤벼가지고 국제적 개망신 됐어. 또 이번에 해양수산부 이번 해난 사고의 총책임자 해양수산부 장관을 고를 때 청문회를 해보니까 몰라요. 여당 의원들도 전부 다 그 사람 장관하면 안 된다. 능력이 없다. 대통령 뭐라 그랬습니까? 모래 속에서 찾은 진주다. 억지로 앉혔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1년 만에 무능에 증명돼서 쫓겨난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1년 동안 해수부 장관을 했어. 해수부가 제대로 굴러갔겠어? 그게 오늘의 이 모습이야.
그뿐만인 줄 알아? 통일부 장관은 통일에 반대를 해요. 인권위원장은 반인권적인 행동을 해요. 법무부 장관은 법을 어겨요. 수사를 제대로 했던 검사들을 몽땅 내쫓겼어요. 국정원장은 잡으라는 간첩을 안 잡고 멀쩡한 사람 간첩이라고 모르려고 증거 조작하다 걸렸어요. 이게 대한민국이야 지금. 국정원장, 자 국방부 장관은 뭐 하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북한산 무인기가 수십 대가 날아다녀도 저것도 못 잡아요. 등산객이 찾을 때까지 알지도 못해요. 그러다 이제 알려졌어요. 잠수부가 물에 빠지면 낚시꾼이 구해줘요. 무인항공기가 돌아다니다 떨어지면 군인이 발견하는 게 아니라 등산객이 발견해요. 이거 대한민국의 오늘의 현실이에요. 국정원에서 대통령 선거 때 거짓말했던 거, 댓글 달았던 거 증거가 나오니까 남재준 지금 국정원장 어떻게 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NLL 팔았다고 거짓말했어요. 그거 거짓말로 확인됐죠? 첫 번째 사고 쳤습니다. 그때 남재준 잘라야 된다고 난리 났어요. 잘랐을까요? 안 잘랐어요. 두 번째, 간첩 증거 조작하다 걸렸어요. 만약에 밑에 있는 놈들이 간첩 증거를 조작했다는 걸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범인이야.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주범이야. 처벌 받아야 되겠죠. 처벌 안 했어요. 이번에 그래서 세 번째 또 사고 쳤습니다. 거기다가요, 남재준의 두 번째 거짓말. 국정원에 증거 조작은 없었다라는 공표까지 있었어요. 그거 봤어요? 남재준이 국정원은 증거 조작하지 않았다. 자체 조사해봤는데 증거 조작하지 않았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어. 근데 그거 중국에서 증거 조작이라고 증명해줬잖아. 삼진 아웃이야. 삼진. 아웃을 3번 당했는데 그래도 거기 앉아있었어. 그랬더니 네 번째 사고 쳤어. 이번 사고는 뭔지 알아? 국정원장 비난 여론이 심해지니까 이번엔 뭐 했어요? 유우성에 대한 비난 여론을 만들려고 비공개 탈북자 증언을 언론에 유포했어요. 그래서 그 증언해준 탈북자 가족이 북한 당국에 끌려가서 지금 생사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지금 정부와 언론은 말도 안 되는 보도를 계속 오보를 쏟아내면서 남재준 범죄 덮고 넘어가고 있어요. 국회에서 날치기 방지법이라고 있었던 국회 선진화법 개정하기로 합의했어요. 철도 민영화법 통과시켰어요. 1년에 1조 원 가까이 들어가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그거 통과시켰어요. 국민들한테 지금 사고 쳐놓고 초동대처 미흡해서 300명을 죽음으로 내몰아 놓고 국민들이 그것만 보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에서 그 지랄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지금 정부와 언론은 말도 안 되는 보도를 계속 오보를 쏟아내면서 남재준 범죄 덮고 넘어가고 있어요. 국회에서 날치기 방지법이라고 있었던 국회 선진화법 개정하기로 합의했어요. 철도 민영화법 통과시켰어요. 1년에 1조 원 가까이 들어가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그거 통과시켰어요. 국민들한테 지금 사고 쳐놓고 초동대처 미흡해서 300명을 죽음으로 내몰아 놓고 국민들이 그것만 보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에서 그 지랄하고 있어요. 좀 아까 이제 저 영상이 조금 아까 저 영상이 지금 작년 4월달 영상이에요. 많이 날씬했죠? 작년 4월달 영상인데 저 영상이 아직까지도 그 클릭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야. 현재까지 한 21만 명이 봤다 그러더라고. 예. 그 벌써 한 21만 명이 돌려보면서 원래는 저 영상을요. 그 새누리당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는 새누리당 뭐 후보가 우리 신랑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서 저 영상을 돌린 거야. 우리 동네 사람들한테. 근데 우리 동네 사람들이 보면서 맞는 말이구만 이래가지고 돌리다 말았다는 그 영상. 그 다음에 이제 새누리당 지지한 할아버지들한테 이렇게 막말하는 여자가 망치부인다 이러면서
망치분을 욕하라고 저 영상을 돌렸는데 다 맞는 말이구만 그러면서 보고 또 본다는 바로 그 영상. 그 영상이에요 저게.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제 지금 클릭수가 올라갔다는데, 저 영상에 지금 안 나온 이야기지만 세월호 문제. 예, 세월호. 원래 우리나라에는 여객선이 만들어진 배가 만들어져서 20년 되면,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도 10년 정도 타면 바꾸잖아요. 아니면 20년 된 자동차는 우리가 못 탄다고 알고 있잖아. 근데 이 자동차는 물속에 계속 잠겨 있는 게 아니잖아. 근데 우리가 물속에 한 번 잠기면 자동차 그냥 버리잖아요. 근데 이 배는 물속에 계속 잠겨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 파도를 계속 타기 때문에 이 배가 굉장히 불안정해. 그래서 모든 우리나라에 운행되는 모든 여객선은 제조돼서 20년 된 배까지만 운행할 수 있다라는 법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 선주들이 계속 정부를 오랫동안 로비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노무현 정부 때도 그 여객선 20년을 풀어달라고 계속 로비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어떻게 했냐? 좋다, 풀어줄 테니 1년에 한 번씩 정밀 검사를 받아라. 그 여객선들어 1년에 한 번씩 정밀 검사를 받고, 그러면 5년까지 5번 정밀 검사를 받으면 25년까지는 운행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게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든 법이야.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정밀 검사하면 운행할 수 있는 배가 없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명박 대통령이 될 때까지 계속 기다렸다 이명박이 되니까 로비를 한 거야. 그래서 2008년에 바로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냥 풀렸어. 20년까지만 운행할 수 있다라는 그 법이 이명박 때 선박의 선령 제한을 20년에서 30년으로 조건 없이 연장해버렸어. 그래서 유병언이가 이 2011년에 그 배를 사온 거야. 일본에서. 왜냐하면 이게 일본에서 18년 운행하고 폐선되는 배야. 버리는 배. 일본도 20년이면 버려야 된대. 그 배를 사다가 18년 된 배를 사다가 1년 동안 고친 거야. 이래저래 이제 막 장사할 생각에. 그래가지고 그걸 박근혜 정부 초기에 허락받고 띄운 거야. 그래서 원래 선박의 연령을 20년으로 이명박이 묶어놨으면 유병언이가 세월호를 사올 수가 없었어. 사갖고 와서 영업을 못해. 그런데 이명박이 선박의 연령 제한을 풀어줬기 때문에 유병언이 사온 거야. 이명박 조사해야 되겠죠. 왜 그거 풀어줬는지. 두 번째, 이명박이 선박 연령을 제한을 풀어도 박근혜한테 뭘 남겨줬었냐면, 선장이 출항하기 전에 배 이상이 있으면 출항을 거부할 권한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선장의 선박 안전 점검의 의무가 있었던 거야. 그런데 그 의무를 누가 풀어줬어? 박근혜가 13년 8월에 없애버렸어. 대통령 첫 해에 그 규제를 없앴어. 그래서 세월호 사건이 터진 거야. 선장이 도망갔다고 욕을 하기 전에 선장이 불안정한 배에서는 불안정한 배는 출항 못하겠다고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는데 그 권리를 박근혜가 없애버린 거야. 그로 인해서 세월호 사건은 터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모든 운행되는 배는 그 한국선급이라는 기관에서 운항 허가를 내줘. 근데 이 세월호는 처음부터 잘못 고쳐진 배였어. 그래서 고치자마자 얘가 기울기 시작한 거야. 그럼 잘못 고쳐진 배인데 운항 허가를 내준 한국선급이라는 기관이 언제 만들어졌냐? 박정희 때 만들어졌어. 그래서 지금까지 40년 동안 독점적으로 선박의 운항 허가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거야. 이 새끼들 중에 누가 얼마나 처먹고 그 잘못 고쳐진 세월호를 운항 허가 해줬는가? 이거 싹 조사해서 처벌해야 돼. 처벌 안 했어. 조사도 안 해. 그 다음에 선주조합에서 법을 바꾼 거야. 그 원래 이제 해난 사고가 나면 그 정부나 이런 데서 관리를 했어야 됐는데 순환구호법이라 그래가지고 구조에는 신경 안 쓰고 해난 사고가 나면 그 배를 선주가 어떤 특정 회사 하나하고만 계약을 해서 그 회사가 이 배를 건져내는. 근데 이게 선주하고 그 회사가 한 표여도 말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특정 회사에게 그 배를 인양하면 수천억이 들어가니까 그 수천억 들어가는 돈을 그 한 회사에다가 몰아주는 순환구호법이란 거지 같은 법을 만들었어. 그걸 선주들이 국회의원들 해외여행 보내주고
그러면서 그 법을 만든 거야. 그 순환구호법 만들었던 국회의원들 조사도 안 하고 처벌도 안 했어. 물론 그중에 새누리당의 국회의원 하나는 그 선주조합에서 보내주는 여행을 8번인가 갔다 왔어. 그리고 그 작년 선거 직전에 무슨 그 공천원금 받았다가 털렸던 그 사람이야. 걔 지금도 국회의원 하고 있는지 확인 좀 해봐야 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누구니? 한국성급 선주조. 그 다음에 이 선주들이 그 이상한 안전회사를 만들었어. 안전점검회사. 그래갖고 이 회사가 페이퍼 컴퍼니야. 실제로 회사도 없고 직원도 없는데 맨날 이 배들이 안전하다고 검사서를 떼준 거야. 이게 정부에서 감시감독 없이 이게 불가능한 일이야. 이게 정부의 타협 없이는. 이런 일들이 발생했어. 얘네들 전부 조사 대상이야. 해운조합, 한국선급, 그리고 국회의원들,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전부 수사 대상이야. 거기다 또 하나 있어. 여러분 작년 여름에 박근혜가 7시간 동안 실종됐었다는 얘기, 그 뉴스 들었죠. 그러면서 무슨 정윤회를 청와대로 불러서 만났네 어쩌네, 그게 조선일보에서 그런 소문이 있다라고 풍문으로 들었다라면서 기사를 썼어. 그런데 그 기사가 사실은 어떤 기사를 덮기 위한 거였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기사가 나오기 바로 직전에 그 이제 세월호에서 잠수사가 노트북을 하나 건져온 거야. 그 노트북을 이 세월호 유가족들이 증거 보전 신청을 해버렸어. 그래갖고 법원에서 그 노트북을 분석을 한 거야.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하드에 있던 내용을 복원을 한 거야. 거기서 뭐가 나왔냐? 국정원 지적사항이라는 문건이 나온 거야. 세월호 배 안에서 발견된 노트북인데, 직원용 노트북인데, 거기서 국정원의 그 지적사항이라는 문건이 나왔어. 그러면 국정원 지적사항이라고 해서 나온 내용을 보니까 그게 선박 전문가들이 이거는 보통 배 주인들이 그 관리자한테 지적하는 내용이다. 선주들이 배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지적하는 내용이라는 거야. 그러면 국정원이 세월호 주인도 아니면서 왜 세월호 운영에 대해서 이런 지적을 했느냐. 이걸 이제 세월호 유가족들이 문제 제기를 했어. 바로 다음날 7시간 뉴스가 터진 거야. 그리고 7시간 막 그 얘기만 하면서 국정원과 세월호의 관계에 대해서는 밝혀지질 못한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세월호가 국정원에서 관리하던 배다. 이미 드러난 뉴스야. 그래가지고 이 선장이 탈출하기 직전까지 계속 누구랑 통화한 게 국정원일 거다. 그런 얘기까지 나왔어. 그런데 국정원은 모르는 일이라고 잡았다가 걸린 거야. 이것도 심각한 문제가 국정원까지도 연결된 문제야, 세월호가. 근데 이 모든 거에 대한 진상이 조사가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그 다음에 세월호가 출항하는 그 순간에도 원래 세월호가요, 그날 출항하기 전에 모든 배가 인천에서 출항을 못한 거야. 그때 눈앞에 1km가 안 보였기 때문에 그럴 때는 출항을 못한대. 그런데 딱 30분, 9시부터 9시 반까지인가? 그 세월호가 출항한 그 시간, 그 30분 동안만 깜짝 출항 허가가 떨어진 거야. 근데 그렇게 세월호처럼 큰 배는 30분 안에 출항을 못한대. 출항하려면 몇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몇 시간 전에 준비 다 해놓고 엔진을 켜서 출발하는 데만 30분이 걸린다는 거야. 근데 그 30분 안에 30분만 출항 허가가 떨어졌고 그때 세월호가 딱 출발한 거야. 미리 사전에 말이 안 맞았으면 불가능한 일이야. 만약에 그게 그때 운항 허가가 떨어질 거라는 걸 세월호가 알고 스탠바이 안 했으면 출항 못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누구랑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어떻게 세월호가 그날 출발할 수 있었는지 이것도 조사 대상이야. 그래서 이 세월호에 대해서는요, 지금 조사할 게 너무 많은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과정에서 봤지만 세월호가 조타기가 고장나 있었어. 그 왜 고장났냐? 이 배가, 보통 배는 이 옆에서 단면이 볼 때 이렇게 넓대요. 그래서 물에 이렇게 안정적으로 잠기는 거야. 근데 세월호는 이렇게 세로로 긴 배야. 아래쪽에 화물을 넣고 위쪽에 승객이 타는 구조라서 이렇게 타원형으로 긴 배야. 그러니까 이 배는 굉장히 많이 흔들리겠죠. 그래서 이 그걸 뭐라 그러다, 균형점. 그 균형점이라는 게 굉장히 과학적 계산을 해서 만들어 놓는 거야.
그런데 유병언이가 갔다가 이 배를 이렇게 고쳐버렸어. 그래가지고 위로 더 올린 거야. 자, 여러분, 머리가 큰 오뚜기는 제대로 서 있을 수 있어? 계속 쓰러져. 그런 배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걸 한국 성급이 허가를 해줬고, 근데 그렇게 되면서 이게 이 조타기가 뭐냐면 방향을 잡는 건데, 배가 균형을 잃어버리니까 방향을 못 잡는 거야. 여러분, 왜 트럭이 방향을 틀어야 되는데 짐 많이 실어 놓으면 쓰러져 버리잖아. 마찬가지 원리로 조타기가 계속 고장이 나 있었어. 그래갖고 세월호 사건 2주 전에 조타기 수리 신청을 한 기록이 발견됐어. 그런데 조타기 수리했다는 기록이 없어. 조타기를 수리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잘못 고쳐진 배를 조타기가 고장난 상태에서 제대로 묶지도 않고 출발을 했고, 출발할 수 없는 상황에서 30분 동안 딱 그 한 배만 출항을 해서 가다가 군산 앞바다에서부터 배가 기울기 시작했는데 1시간을 더 가서 그 울돌목에 가서 이 진도 팽목항 앞바다에서 이게 사고가 난 거야. 이 모든 과정이 미스테리해.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정부 기관하고 이 해운조합이나 이런 데하고 연관이 있지 않았다라면 불가능한 일이야. 그러니 정부에서 어디까지가 조사 대상인지 몰라. 사실 이명박 박근혜도 조사 대상이야. 그런데 박근혜가 만든 세월호 시행령은 박근혜가 조사하겠다는 거야. 범인이 범행에 대해서 조사해서 피해자한테 주겠다는 거야. 세월호 특별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 그걸 지금 국회에서 국회법으로 시행령을 함부로, 그러니까 입법 취지를 어긋나지 못하게 시행령이 입법 취지를 바꾸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게 국회법인데, 그 국회법 만들었다고 박근혜가 파업을 하는 바람에 지금 여야가 합의해서 박근혜 말 들어주겠다는 거야 지금. 그지? 그러면서 황교안 이 와중에 어물쩍 황교안을 지금 통과시키겠다는 거야. 자, 여기 이쯤에서 우리가 같이 보고 갈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가만 있어봐. 세월호 동영상, 미국인이 만든 세월호 동영상이라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 누가 지웠나? 잠깐만요. 잠깐만. 내가 지금 못 찾고 있는데, 그 미국인이 만든 세월호 동영상 주소 아시는 분? 사라져. 그게 참 그걸 지웠나 보다. 시청자 의견에 있나? 함께 읽는 뉴스에 있나? 그 영상 좀 주실래요? 예. 그 미국인이 만든 세월호 동영상. 예. 고맙습니다. On the morning of April 16th, 2014, a massive ferry named Sewol was sinking near the shore of South Korea with 476 people inside. Early in the incident, all the news channels reported everyone is saved, praising the government for its prompt reaction. 정말 다행입니다. 다행스럽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계속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Hours later, it turns out to be a misreport which caused critical confusion during the rescue. Fishing boats that were near the site of the accident actually rescued more people than the Coast Guard did. While more than 300 people, mostly high school kids, were still inside of the sinking ship, the state decided to relegate the rescue operation
to a private salvage firm.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그 자막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팟캐스트로 보시는 분들은 이게 이제 이 자막 부분을 못 들으실 수 있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자막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On the morning of April 16, 2014년 4월 16일 2014, 아침 a massive ferry named 세월호라는 Sewol 거대한 유람선이 was 한국 sinking near the shore 근해에서 of South Korea with 476명을 476 품은 people 채 inside. 침몰하고 있었다. 58분에 Early in the incident, all the news channels 사건 reported 초기 everyone is 모든 saved, 뉴스는 praising the 선원 government for its prompt 구출이라고 reaction. 보도했다. 전원 구출이라고. 잠시만요. 정말 다행입니다. 이게 지금 내가 자막이 안 보여. 너무나 이렇게 축소를 해놨더니 잠깐만요.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좀 자막이 깨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못 읽으신 분들이 있는데 못 들으신 부분이 잠깐만요. 여러분들이 자막이 깨지시더라도 제가 제대로 읽고 해드릴게요. Early in the incident, 사건 all the 초기 news 모든 channels 뉴스 reported 채널에서 everyone is saved, 전원 praising the 구출이라고 government for its 보도하며 prompt reaction. 정부의 민첩한 대응을 칭송했다. 정말 다행입니다. 다행스럽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계속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Hours later, 몇 시간 it 후 turns out to be a misreport 이는 which 구조 중에 caused 심각한 critical 혼란을 야기한 confusion during the 오보였음이 rescue. 밝혀졌다. Fishing boats that were near the site 사고 of the 현장 근처의 accident 어선들이 actually rescued 해경보다 더 more 많은 people than the 인원을 Coast Guard did. 구출해내었다. 해경, 어선들을 통제해 어선들을 퇴거시키라고. 왜 While 그랬냐고. more 저때. than 300 아직 people, 침몰하는 배 안에 mostly 고등학생이 high school 대부분이었던 were 300명이 still 넘는 inside 인원들이 of the 남아있는 sinking ship, 와중에 the state decided to 국가는 구조 relegate the 임무를 rescue 사설 operation 구조회사에 to a private 떠넘기기로 salvage firm. 결정했다. Then, the press 그러자 fabricated rescue 매체들은 missions that were 일어나 not really 잊히던 구조 happening. 임무들을 날조해내기 시작했다. 중요한 말이었던 것 같은데. 일제히 잊지도 않은 구조 업무를 날조해냈다. 방송되지 못한 영상. 사람이 살아있다고 감독이 왔대. 빨리 구해줘. 저게 다 가짜였잖아. 저 카톡은. Report Bureau Chief of KBS KBS quit 보도국장은 his 세월호 job, 보도에 대한 denunciating the pressure on reports from the 청와대 Blue 압력을 House. 비난하며 사퇴하였다. 구조 작업이 After the rescue 어디에게 mission was 넘어간 handed 이후 over to Undin, Not a single person 단 came 한 back 명도 alive. 살아 돌아오지 The 못했다. investigation by 그 the 차원의 National Assembly 진상조사는 겨우 crumbled 표면만 just right 긁어내며 after 더 it scratched 복잡한 the 그림만 surface, 드러낸 so more 채 complicated picture 흐지부지되고 could 말았다. emerge. As families of victims demanded 유가족들이 truth, 진실을 the 요구하자 government reared its 정부는 menacing head 위협적인 by 머리를 deploying its 치켜들고 forces to 무력을 silence them 배치하며 and 침묵시켰다. mobilizing its resources to 그리고 hide 주어진 its 자원들을 responsibility. 동원했다. 자신의 책임을 The first 숨겼다. page of papers 신문의 일면과 and prime time of news on 상급 시간 TV TV 뉴스들은 started to be filled with 유가족들의 embarrassing 부끄러운 personal 개인사들로 histories 채워지기 of 시작했다. victims' families. 김영호 씨가 10년 전에 이혼한 뒤에 President Park 사건의 Geun-hye's 진상을 public 철저히 promise to get 규명하겠다는 to the 박근혜 bottom of the 대통령의 공식적인 accident 약속은 lost 의미를 its 잃었다. meaning. I don't 이 understand 비극이 why 일어난 the 이후 Korean government didn't 어째서 한국 allow or 정부가 didn't support 최대한의 a full 공정한 impartial 조사를 investigation after 허락하지도 this 지지하지도 tragedy 않았는지 happened.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The real tragedy 정말 is that it 비극은 was full of 피해자들의 ordinary 대부분인 이 citizens, 어린 and most of them 학생들이 were children, school 민간인들이었다는 children. 것입니다. I think 제 if this had 생각에 만약 happened in the 미국에서 U.S., 이런 일이 Americans would 있었다면 be so 미국인들의 outraged 분노는 that the 걷잡을 수 government 없어지고 would not be 정부는 able to 탈출할 escape 도리가 없었을 겁니다. if 이런 they 식으로 had tried to 사람들로부터 participate 은폐를 in some sort of 시도하거나 cover-up or had 가장 tried to 허위 put out 선전을 propaganda. 뿌려댄다면은요. How would you comment 요새 on 한국 the South 언론들에 대해 Korean press 어떻게 these 코멘트를 days? 하겠습니까? It's worrisome 걱정스럽습니다. to me, of 저나 any 어느 Westerner, 서구인들이나 but I 그렇게 think 느낄 the 것입니다. ultimate 그러나 최종적인 responsibility 책임은 lies with 대중들에게 놓여 the 있습니다. public. If they want a 자유로운 free 언론을 press, 원한다면 they're going to have to 직접 demand 요구해야 it. 합니다.
The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or 연방통신위원회 FCC's right FCC의 to evaluate 방송국이 대중에게 broadcasters' 흥미, performance 편리, in 필요성 serving the 등을 public interest, 제공한 데 있어서의 convenience, 성능을 and 평가하는 necessity 권한은 had been hindered with the 레이건 coming of 행정부의 규제와나 deregulation 바람에 during the 훼손되었다. Reagan administration. President Reagan's 레이건 정부의 FCC FCC chair, Mark 고문 Fowler, 마크 rejected the 파울러는 trustee 방송 model 규제의 of 신탁 관리 broadcast 모델을 regulation. 거부하였다. He argued that 그는 special 방송을 rules 규제하기 for the 위한 control 특별한 of 법이 broadcasting 필요하지 were 않다고 unnecessary, 주장하였다. likening television, for 말하자면 example, 텔레비전을 to just 그가 another home 가전용품 중에 appliance. 하나로 치부한 것이다. First FCC chair 부시 under 대통령 밑에 President 첫 George FCC W. 고문 Bush, Michael 마이클 Powell, 파웰 was 역시 also a strong 철저한 advocate 규제 of 완화의 deregulation. 신봉자였다. In a press conference, 기자회견에서 he 그는 called 전기 regulation 통신에 대한 of 규제를 telecommunications the 압제라고 oppressor. 규정하였다. He also made persistent 또한 efforts 그는 to relax 2003년에 언론 regulations against 검령에 대한 cross-ownership of media in 규제를 2003.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였다. 뭐라는 Thankfully, that was 얘기죠? rejected by our 다행스럽게도 그 Senate. 시도는 우리 But it was 성원에 Korean press that 어쩌고 used 그러나 Michael 한국 Powell's 언론들은 attempt to 자신들에 ease 대한 their media 규제를 ownership rule 마이클 without 파 telling people that the plan was 잠깐만요. disapproved in the United. 이게 너무나 빨라가지고 자막이 못 읽겠어. Thankfully, that was rejected by our 다행스럽게도 그 Senate. 시도는 우리 상원에 의해서 잠깐만 The oppressor. 압제자라고 He 규정하였다. also made 또한 그는 2003년에 언론 겸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그러니까 언론을 겸해서 경영하는 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persistent efforts to relax regulations against cross-ownership of media in 끊임없이 2003. 노력을 기울였다. Thankfully, that was rejected. 다행스럽게도 그 시도는 우리 상원에 의해 저지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부시 정부에서 마이클 파월이라는 사람이 그런 그 방송 규제를 주장하다가 상원에 의해서 by 저지되었다. our Senate. But it was Korean press 그러나 that 한국 used 언론들은 Michael 자신들에 Powell's 대한 attempts 규제를 to 풀기 ease their 위해 media 마이클 ownership 파월의 rule 시도를 without 이용하였다. telling people that 그 the plan was 시도가 미국에서 disapproved in the 불어되었다는 United 얘기는 States. 사람들에게 하지 In 않은 Korea, 채 three major 2009년 newspapers 한국에서 that 이미 are 시장이 already holding 60%. 자, 뭐요? 2009년에 But it was Korean press that used Michael Powell's attempt to ease their media ownership rule without telling people that the plan was disapproved in the United States. In Korea, 이미 시장의 60% three major 이상을 newspapers that are already holding over 점유하고 60% 있는 of the 세계의 market 주요 lobbied 신문사들이 their way through 로비로 규제를 regulations in 무너뜨리고 2009 and started 채널들을 owning 소유하기 television channels. 시작했다. 어머, 내가 Those channels became 그 monstrous 채널들을 and 괴물들이 began 되었다. narrowing down the 그리고 voices over 공적인 관심사들에 대한 목소리들은 좁혀 나갔다. public matters. It took a mere 2 겨우 years 2년 for 만에 Korea 한국은 to 국경 plummet 없는 in press 기자회가 잠깐만 중요한 말인데 겨우 matters. It took a mere 2 겨우 years 2년 for 만에 Korea 한국은 to 국경 plummet 없는 in press 기자회가 freedom 발표하는 rankings by 언론 Journalists 자유지수 Without 세계 Borders 순위가 from 31위에서 69위로 곤두박질 30th 쳐졌다. to 68th. The vicious circle has 이제 an 한국에서 unstoppable 악순환이 momentum in Korea 멈출 now. 수 없을 정도의 The 탄력이 vicious circle 붙었다. of 바로 정치인들은 미디어를 위해 법을 무력화시키고 politicians incapacitating laws in favor of major media 미디어는 and 그들을 major 위한 media 꼭두각시를 bringing up or covering up their 등장시키고 Muppets. 엄호하는 악순환 말이다. Only 14% of the 전 세계 인구 population in 중에 the world 이 자막을 너무나 이렇게 짧게 넣으니까 길게 읽을 수가 없다. Major media bringing up or covering up their Muppets. only 14% 전 세계 인구 중에 단 of the 14%만이 population in the world 언론의 enjoys 자유를 free press, 향유합니다. which means robust 예를 들자면 원기왕성한 정치 뉴스 보도, coverage of political news, ensured safety of 보장된 기자들의 journalists, 안전, and 그리고 언론의 일에 관한 국가의 최소한의 간섭 같은 거 말이죠. minimal intrusion by the state on media affairs. Now, the U.S. has 사실 also 미국도 최근 experienced 몇 some 년간 decline 퇴보를 in rankings 기록했습니다. over the past few years, 특히 9.11 테러 이후에 말이지요. 이거 심각한 문제죠. particularly after 9/11. High-level 고위 officials have been less 관계자들은 willing. 기자들에게 정보에 대한 provide 접근을 access and 제공하는 information 데 to 있어서 journalists. 달갑지 않아 하고 The judiciary has 사법부는 때때로 made an 기자들로 effort to 하여금 force 그들의 journalists on certain 취재원이 occasions to 누구였는지 reveal their 밝히도록 압박하는 sources. 노력을 했습니다. There is still a lack of 그리고 federal 여전히 laws. 취재원들을 보호할 to 수 protect 있는 연방법이 the sources. 부족합니다. And in addition to 그것에 that, the 덧붙이자면 economy of the 뉴스 news 사업의 industry 경제가 has weakened 우리가 경험하는 the media diversity 미디어의 that we 다양성을 experience. 악화시켰습니다. Now, our perception of 현재 the 한국 Korean 언론에 press 대한 우리의 인식을 is 말하자면 that their 정부에 협력하는 cooperation 정도 내지는 with government or their 억압을 willingness to 기꺼이 be 받아들이는 suppressed 수준이 by the government is very 매우 disturbing. 충격적입니다.
hopefully it's a warning 부디 이런 to 일련의 us 사건들이 우리 혹은 한국인들에게 and to Koreans as well 정부로 하여금 that we 금지된 선을 can't 넘게 해서 allow 안 된다는 government to overstep its 경고로 bounds. 받아들여지길 We 바랍니다. have to 우리는 take 책임 있는 자세로 responsibility and remain 높은 의식 aware. 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James Rison is a 제임스 reporter for the New 라이센은 York 뉴욕 Times who 타임즈의 broke 기자로 into the 국토 NSA's 안전부가 secret 영장 없이 미국 wiretapping 시민들을 program 감시한 that monitored Americans 비밀 도청 without 프로그램을 warrants. 파헤쳤다. He revealed 그는 that there has been 백악관으로부터 pressure from the White 보도를 House to 묵살시키려는 kill the 압력이 story, 있었음을 밝혔다. and he himself is 그리고 on the 그는 verge of 감옥에 갈 going to 처지에 jail 놓여 for it. 있다. Mr. Rison expressed how 라이센 he was 씨가 hopeful that 오바마의 his 당선으로 circumstances would change 상황이 with 나아질 Obama 거라 being 기대한다고 elected.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But that didn't seem to be 그러나 the 현실은 case. 그렇지 않았습니다. He said it actually got 오히려 오바마가 worse 집권한 since 후 Obama 상황이 was 더 in 악화됐음을 office. 토로했죠. That being said, 그래서 말인데 it feels like 이것이 it's more of a 단순한 정권의 systematic 경영이라기보다 problem than just a trend of 구조적인 a 문제로 single administration. 느껴집니다. What are your thoughts on 이것에 대해 this? 어떻게 I think there's 생각하십니까? always a push-pull 보수 진보 어느 정권이야에 상관없이 between any administration, liberal or 늘 정권과 conservative, 언론 사이에는 밀고 and the 당기기가 press, 존재합니다. especially 특히 if a 기자가 정권의 망신스러운 일이 될 수 있는 것을 reporter, a journalist, uncovers information that's potentially 드러낸다면 embarrassing 더더욱 그렇지요. to the government. Sometimes the government 간혹 is not 정부는 even 문제가 totally 얼마나 aware 골맞는지 of the depth 인지조차 of 못하는 a 경우가 problem. 있습니다. So we're 그런 not 관점에서 surprised 이것은 놀랍지 by this. We 않습니다. 예상할 expect 수 it. 있었던 것이죠. But we 그러나 have to 우리는 pay 정부의 close 시도에 attention 대해 to the attempts by our 경계를 늦추면 안 government 됩니다. to punish 만약 기자들이 journalists 우리들을 위해 그러니까 for doing 대중을 대변하여 really what is their job 자신들의 본분을 on our 다한다는 behalf, 이유로 on the public's behalf. 정부가 기자들을 처벌하지 That's a sign. 아이 또 지나갔어. 처벌하진 않는지. 그러니까 기자들이 본분을 다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기자들을 처벌하지 않는지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이런 on 얘기죠. the public's behalf. That's a 그런 sign 일은 우리로부터 무언가가 숨겨지고 있다는 징후입니다. that something is being withheld from us. And it's our 노력을 responsibility 기울여 to seek out 진실을 the 찾는 truth. 것은 각자의 Do you 몫입니다. think that there's a chance we 혹시 might go down 교수님은 the same path 우리나라가 as South 한국의 Korea?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고 What is your 보십니까? concerns? 우려하시는 Obviously, a more 점이라든지 conservative 당연히 government would be 정권이 more inclined to 보수적일수록 relax 비즈니스에 대한 regulations 규제 완화에 in 집착합니다. business, and that's 그것은 이 historically true in this 나라에서도 country 역사적 as well. 사실이죠. But 그러나 진보가 whatever 됐든 kind of 보수가 administration 됐든 we have, 어떤 liberal or 행정부가 conservative, 들어서든지 간에 we still have to 우리는 be a 항상 little 언론 concerned about 소유의 the concentration of 집중화를 media 걱정해야 ownership. 합니다. Because if you have 왜냐하면 fewer and fewer 소유주의 숫자가 companies, 줄면 there's going 줄수록 to be 콘텐츠의 less 다양성이 variety 줄어들게 of 되죠. content and perhaps 어쩌면 lesser 퀄리티 역시 quality. 낮아집니다. And that includes news. 이 현상은 news 뉴스 보도를 reporting. 포함합니다. Likewise, when media companies 마찬가지로 become 미디어 parts of 회사들이 large 대기업의 일부가 conglomerates, 되면 they are 결국 focused 그들은 한 mostly on 가지 the bottom 최종적인 line, 목적에 on 몰두하게 profit. 되죠. And there's no way we 그렇게 can be 되면 특히 뉴스 guaranteed 보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that there will be 편향적인 unbiased 정보들이 쏟아지지 information 않는다고 coming to us, particularly in 보장받을 길이 newscasts, 없습니다. or whether that is 편향되지 even 않은 possible. 정보가 My 가능할지조차 optimism, though, 불확실해집니다. comes 그러나 저의 from the 낙관론은 indomitable 미국인들이 가진 spirit 불굴의 정신에 of 기납니다. Americans. We believe we have the 우리는 right 우리에게 자유로운 언론을 of 가질 권한이 having a 있다고 free 믿습니다. press and 그리고 being free to 표현할 express 자유가 있다고 ourselves. 말이죠. The challenge, 여기서 as 제가 I see 보는 it, is to 어려운 점은 educate the coming 이 나라가 건국될 generations 때부터 about this 전해져 really 내려온 precious 이 소중한 legacy 유산을 we've had 자라나는 since the 세대들에게 institution 교육시켜 of this country. 물려주는 것입니다. More 그 important 어느 than ever, 때보다도 중요한 게 we need to be 우리는 media 미디어 해독력을 literate. 갖춰야 합니다. And 그리고 remember 이러한 that 자유를 it's up 요구할 to us to 책임은 demand 우리 자신들에게 있다는 these 것을 기억해야 freedoms. 합니다. Under the misrepresented social 왜곡당한 council and 사회협의체와 loosened 누스내진 규제 regulations, 아래서 had mass media been 매스미디어는 fair? 공정했는가? Had they kept commercial 광고 time to 시간을 받아들일 acceptable 만한 levels? 수준으로 유지했는가? What was their commitment 뉴스와 to 공공을 위한 news and 그들의 public 헌신은 affairs? 무엇이었는가? What are the fruits of 언론 소유 집중화, 언론의 복합체 형성, 광고 과잉, 품위 기준 하향, 그리고 뉴스 품질의 타락 같은 deregulation as concentration, conglomeration, over-commercialization, and lowering of decency standards, and 규제 the 완화의 debasement of 열매들은 news? 무엇이었는가? And also, are the mass media free 대중매체는 from the 권력을 impure 얻고 intentions 유지시키기 of those 위해 who seek to use them as 그들을 tools 이용하려는 for 불순한 gaining and 의도로부터 protecting their 자유로운가? power? Well, let's take it from 그건 President Park 박근혜 Geun-hye's 대통령으로부터 한번 speech 들어봅시다. asking to pass the law requiring the 그녀가 Broadcasting 국민들에게 and 사회협의체 Communication Commission to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hand over cable television SO and 뭐래요? IPTV over to the government. 일부에서 주장.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 종편을 그러니까 사회협의체인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Communication Commission 케이블 채널 SO와 인터넷 방송을 to hand over cable television SO 정부기관에 and 넘기는 것을 IPTV 골자로 하는 over to the 법을 government. 통과시키라며 하는 연설이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방송 장악은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뻥이었죠 또. 네,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에서 집행위원장 역할을 맡고 있는 예은이아빠 유경근입니다. 오늘 마스크를 쓰고 계시네요. 기자 여러분들도 웬만하면 쓰고 다니십시오.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은 내 몸은 내가 알아서 지켜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마스크 하나로 만일 이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다고 그러면 쓰고 다니셔야죠.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는 이렇게 쓰고 얘기하는 게 아무래도 좀 도리상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시간에만 잠시 마스크를 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행령 폐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진상규명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 확실한 그러한 시행령을 일방적으로 채택을 하고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가족들과 국민들은 물론 특별조사위원회도 이 부당하고 말이 안 되는 시행령을 폐기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소리가, 이러한 뜻이 정말로 간절했고 또 올바른 것이었기 때문에 국회는 여야가 합의해서 이렇게 시행령을 개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합의하는 큰 성과를 이루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거부권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 표현을 운운하면서 시간만 계속 질질 끌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시행령을 강행해야 하는 이유가 딱 하나였습니다.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시행령을 만들어서 선포하고 그대로 집행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진상규명하려면 시간이 없다. 빨리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정부가 제대로 진상규명을 하자고 제대로 시행령을 만들자고 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이토록 긴 시간 동안 아무런 답도 없이 눈치 봐가면서 계산하면서 여전히 이렇게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제발 저희 가족들이 지난 1년 넘는 시간 동안 누누이 요구했던 대로 진심을 가지고 이 세월호 참사 해결을 위해 앞장서시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강력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행령 폐기 그리고 특조위의 개정안 수용 이것을 위해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그 뜻을, 목소리를, 행동을 모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6월 말일 30일까지 전국 각 거리에서 그리고 온라인에서 특별법 개정 합의사항을 이행하기를 촉구하는 10만 서명 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오늘부터 6월 30일까지 보름 동안 저희는 국민들의 뜻을 모으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6월 30일 날 저희는 이 10만 서명지를 들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청와대로 가서 접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돌아오는 주말, 그리고 다음 주말 6월 20일과 27일 토요일 저녁 7시부터 이 자리에서 이 광화문 광장에서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문화제와 국민대회를 합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지난 몇 주 동안 이 메르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그동안 예정되어 있던 것도 되도록이면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국민들의 우려를 걱정을 해서 많이 취소하고 축소하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만 그러나 그 시간 동안 이 정부는 이 사태를 종식을 시켜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젠 개의치 않고 나와서 다시 한번 이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나서야 할 것이고 그 길에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10만 서명 운동에 정말 많은 분들의 서명이 담겨지고 뜻이 담겨져서 청와대가 앞뜨거 무서워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뜻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 조금 더 해도 되죠? 예. 갑자기 며칠 전부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걸 못 잡지? 왜 이 메르스를 못 잡지? 왜 계속 사망자가 나오고 왜 계속 퍼져나가기만 하고 왜 이러지? 이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던가? 이보다 더 강력한 그러한 세균들 바이러스가 있었을 때에도 잘 해결했었는데 그러다가 혼자 들은 생각이 혹시 일부러 안 잡는 거 아닌가? 이 메르스 때문에 국민들이 다 조용히 집에 처박혀 있으니 정말 살기 좋구나. 조용해서 살기 좋다. 그래서 일부러 안 잡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하면 경찰에서 연락 올 거예요. 이런 유언비어 퍼뜨리면 조사한다면서요. 예, 조사하십시오. 예. 왜 이런 생각이 드냐면요. 저희가 지난 1년 넘는 시간 동안 경험해본 것을 비추어 봤을 때 그리고 바로 어제 오늘 겪었던 일을 봤을 때 얼마나 이 정부가 우리 가족들이 시민들이 모이는 것을 두려워하고 뭉치는 것을 두려워하고 어떻게 하면 그 목소리 같듯이 한데 모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못하게 할까 이 고민만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저희 4.16 가족협의회는 올 1월 25일 가족총회를 열어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를 사단법인으로 설립하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5개월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희들이 이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 각종 기관과 관공서들 찾아다녔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건 우리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쪽으로 가십시오. 저쪽으로 가십시오. 뺑뺑이만 돌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이 법인 설립 허가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정해진 부처가 해양수산부였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와 관련된 서류와 자료, 저희 변호사와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서 완벽하게 준비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주어야 할 시간을 넘겨가면서까지 붙들고 있었습니다. 차관의 결재까지 맡고 장관에게까지 올라갔을 때 반려시켰습니다. 서류가 미비하다. 다시 확인해봤습니다. 미비한 것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시간만 질질 끌고 너무 답답해서 저희가 계속 하루에 몇 차례씩 해수부에 전화를 하면 단 한 명도 저희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전화를 받아도 핑계대고 끊어버립니다. 바로 어제까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해수부 장관 면담 요청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갈 테니 만나서 이야기 좀 하십시다. 왜 안 되는지 설명 좀 들읍시다. 그래서 어제 면담 요청을 했더니 그렇게 이런 방법 답도 없던 이 해수부가 어제 저녁 6시 조금 넘어서 부랴부랴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온 공문입니다. 제목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 검토. 귀하께서 신청한 사단법인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에 법인 설립 허가 신청을 검토한 바 귀 단체의 주요 사업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에 따른 해양수산부의 직무 범위에 해당되지 않고 세월호 관련 특별법의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으므로 불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통령도 이해 못하는 말만 계속 해대더니 해양수산부도 닮았습니까? 해양수산부의 직무 범위에 해당되지 않고 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지난 1년 2개월 동안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항상 주무 부서는 해양수산부였습니다. 이제 와서 해양수산부의 직무 범위에 해당되지 않고 그리고 세월호 관련 특별법의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으므로 이건 또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입니까? 아니 세월호 관련 특별법의 취지에 이 사단법인을 설립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어디 나와 있고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혹시나 해서 오늘 아침 부랴부랴 이런 쪽에 정통한 관련 공무원들과 통화하고 만나보았습니다. 이 상황을 이야기를 했더니 한결같이 고개를 젓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솔직히. 의도적인 것 같습니다. 그 이상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저희 가족들이 모이는 것이 싫으면 아니 어떻게든 찢어놓으려고 그렇게 애를 써놨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찢어지지 않고 똘똘 뭉쳐있는 이 가족들이 더 강력하게 모이겠다고 하니 얼마나 무서웠는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법인 설립 허가 불허가를 부랴부랴 그것도 만나자 이야기했더니 그때서야 부랴부랴 이런 공문을 보내오는 해양수산부 강력히 규탄합니다. 저희 가족들은 이 해양수산부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일을 진행한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할 것은 물론 그 책임을 반드시 묻는 행동에 바로 돌입을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된 내용과 일정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기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고, 기자 여러분들도 도대체 한번 찾아보십시오. 대한민국에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해양수산부는 그렇게 과거 전례를 따지던 이 정부는 왜 전례에도 없는 이런 행위를 자행했는지 취재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릴 거냐가 고민하다가, 왜냐하면 오늘 기자회견 취지와 조금 어긋나서 혹시라도 좀 그거 할까봐 했는데, 또 이 자리에 또 기회가 주어서 말씀드린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본론으로 본래 얘기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모이셔야 합니다. 행동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모이고 행동하는 것, 한 목소리 내는 것 이렇게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무서워하는 것은 해야죠. 하지 말라는 건 해야죠. 저희가 내린 결론은 그겁니다. 지난 1년 2개월 동안 저희가 내린 결론은 이 정부가 하지 말라는 것만 하면 그것이 정답이구나. 역시 오늘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이 10만 상해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셔서 그냥 딱 사흘만 하시죠. 사흘만에 10만 채우시고 보름 동안 100만 채우시고, 그래서 얼마나 여전히 국민의 뜻이 무섭게 살아있는지를 이 정부에 낱낱이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호소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세월호 문제, 그러니까 세월호의 진상 규명을 위한 4.16 가족 대책위를 법인이라는 걸로 만들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월호 가족들이 모여서 끊임없이 이제 세월호의 진상 규명 활동을 하기 위한 법인을 설립하겠다. 그걸 해수부에서 금지를 한 거야. 그러니까 허가를 안 해준 거야. 이유가 저기 세월호 특별법의 취지에 안 맞기 때문이래. 근데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법인을 이런 식으로 거절한 예가 없다는 거야.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뭐 서류도 미비했다는 등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들어서 지금 세월호 유가족들이 계속해서 이 법인을 만들면 이 법인에서 계속적인, 그러니까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잖아. 상근자를 두고 계속 진상규명이 됐는지를 자료화하고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지금 법인 설립을 금지한 거야. 정부 해수부에서. 한마디로 세월호에 대한 진상을 뭐 최후의 1인까지 해내겠습니다. 또 개뻥이었던 거죠. 씨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좀 세월호 또 우리가 좀 잊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다루지 못했는데 이 세월호와 메르스는 녹화 어떡하냐. 벌써 저기 끊긴 것 같은데. 녹화 파일이 몇 개 만들어졌나 보자. 시간 가는 줄을 모르는 게 문제야. 하나다. 오케이. 예. 지금 방송 녹화 파일 하나야. 오케이. 자, 다시 녹화 시작. 조금 아까 버퍼가 있었던 이유는 녹화 파일을 끊느라고, 녹화를 저장하느라고 버퍼가 있었어요. 예.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메르스 때문에 잊고 있었던, 이제 메르스 얘기하려니까 이제 막 환장해가지고, 아니야. 근데 얘네들이 지금 뭐 요원은 아니고 지금 이 시간이 애들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인데 요즘에 우리 저기 초중고생들이 많이 거칠어. 고등학생은 좀 덜한데 초등학생, 중학생은 많이 거칠어. 왜? 시험이 다가와. 기말고사가 지금 다가오기 때문에 애들이 지금 이제 막 불안 초조해지니까 괜히 와가지고 막 막말하고 그러는 중이니까 여러분들이 양해 좀 해주세요. 예, 아이들이 와서 막말한다고 막 같이 욕하고 그러지 말고 기운 내라. 괜찮아. 시험 못 봐도 돼. 건강하기만 해. 이게 막 응원해 주세요. 예, 19금 걸면 다 튀겨나갑니다. 자, 그럼 이제 드디어 이제 오늘의 메르스 이야기를 할게요.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난주까지는, 그러니까 아니야, 월요일까지도 그랬던 것 같은데 월요일까지는요, 메르스 환자에 대한 현황이 새벽에 공개가 됐어. 그래서 내가 새벽 6시에 뉴스를 듣기 시작하면 뭐 확진자 몇 명, 사망자 몇 명, 격리자 몇 명이 아침에 6시에는 이미 6시 뉴스부터 나왔단 말이야. 그런데 어제부터 메르스 현황 보고가 9시로 늦춰졌어요. 그죠? 그거 이해하셨어요? 예?
아 19금 걸면 저 로그인한 사람 아니면 다 튕겨나가. 예. 이게 어저께는 한 8시 반인가 나오고 오늘은 9시에 나왔어. 의도적으로 지금 메르스에 대한 현황 보고를 나는 늦추고 있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이것들이 그치 맞지? 그러니까 보통은 새벽 6시 뉴스부터 6시 라디오 뉴스부터 계속 현황이 나오는데 어제부터 늦어졌어. 그러니까 어저께도 8시 반 넘어서야 그 현황이 나왔고요. 오늘은 9시 넘어서 나왔어. 9시경에. 그치? 그 메르스 현황 보고 시간 좀 체크해봐봐. 그러니까 어저께 월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새벽에 다 알 수 있었는데 갑자기 계속 사람들이 그랬잖아. 왜 새벽에 발표하냐고. 근데 이제 보니까 아침 9시 넘어야 뉴스가 나와. 왜? 출근 시간에 사람들이 라디오 뉴스 듣고 그러고 가잖아. 그거 못 듣게 하려는 것 같아. 한마디로 지금 이제 메르스에 대한 보도에 관심을 끄는 거지. 메르스에 대한 그 속보도요. 사실 뉴스를 제일 많이 보는 시간이 6시부터 8시 사이야. 그렇잖아. 메르스 관련된 뉴스 제일 많이 그 클릭됐던 시간들이 아침 6시부터 8시 사이야. 출퇴근 시간에 전철에서 보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근데 이제 그런 핑계를 대다가 얘네들이 이제 작전을 피다가 지난번에 왜 실수했잖아. 1분 만에 몇만 명이 보고 몇만 명이 추천을 누른 걸로 뉴스 읽을 시간도 안 되는데 1분 만에 뉴스 몇천 개 댓글 달았다가 기계 돌린 거 티나갖고 삭제하고 그런 쇼를 하더니 이제부터는 지금 그 메르스 현황이 새벽에 발표가 안 돼. 아침 출근하는 사람들이 뉴스를 볼 시간 그때 못 보게 하는 거야. 최대한 늦게 발표를 해가지고 이제 메르스에 대한 관심을 끊는 거지. 왜냐면 아침에 보도가 되면 그걸 사람들이 클릭해서 보잖아. 그러면 그게 클릭 많은 뉴스, 그러니까 왜 관심이 많은 뉴스에 공개가 되기 때문에 보도 시간을 늦춘 거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이거지. 왜 늦어졌는지 모르겠어. 왜 월요일까지는 모든 그 전날의 집계를 월요일 새벽에 발표하더니 왜 갑자기 화요일부터 지금 화요일 수요일 이틀 동안 왜 보도 메르스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늦췄냐고. 이유가 뭐냐고. 자, 그래서요, 나는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그렇지 않았어요? 나는 진짜 어제랑 오늘 무슨 생각했냐면 이제 환자가 더 이상 늘지 않는구나. 왜냐면 아침에 보면 환자가 몇 명이라고 막 그 포털에 메인에 올라가 있었어. 사망자 몇 명, 확진자 몇 명, 이게 그냥 뉴스를 딱 키면 볼 수 있게끔 노출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찾아보지 않았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금 이제 메르스 환자가 줄어들고 있구나. 메르스 환자 뉴스가 없으니까 더 이상 추가 진행 상황이 없나 보다라고 내가 어제 착각을 했단 말이야. 그러다가 어저께 딱 터진 걸 보고 보고가 왜 이렇게 늦었지? 그래서 내가 오늘은 보고 시간을 잰 거야. 그래서 안 거야. 이것들이 9시 라디오 뉴스 끝날 때까지 보고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다 9시쯤 되니까 뉴스가 나와. 그럼 그 시간 되면 이미 직장인들은 전부 다 직장에서 업무를 보는 시간이라 사실 그 시간에 보고가 나와도 사람들이 관심을 못 갖는단 말이야. 그치? 나의 이 합리적인 의심 그럴싸하지 않아? 왜 보고 시간이 갑자기 늦어졌냔 말이야. 현황 보고가 어저께 건데 그 전날 거. 거기다가요 그 사망자에 대한 뉴스는 되게 늦게 나왔어. 아침에 첫 보도엔 사망자 뉴스가 없었다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맨 마지막에 가서 사망자가 한 명 늘었다. 보통은 사망자가 늘었다는 게 어제는 뉴스 메인이었잖아. 사망자가 늘었다라는 게 제일 먼저 나오고 그랬잖아. 근데 갑자기 사망자가 한 명 늘어서 20명 됐다라는 얘기가 아까 내가 10시쯤에 봤어. 9시에는 뉴스에 없었어. 그치? 그러니까 11시쯤 사망자 얘기가 되게 늦게 나왔다니까. 맞지? 11시였구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메르스 뉴스를 갖다가 메르스 뉴스에 대한 얘네들이 패턴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떤 관심 뉴스를 끄는 방법. 여러분 포털에 나오는 뉴스들이 전부 다 얘네들이 노출시키려고 작전 피는 거 알죠? 가령 우리가 이제 네이버 온 국민이 제일 많이 사용하니까 이제 네이버를 예를 들면 네이버에서 어떤 자료를 찾았을 때 정확도라는 거 믿지 마. 정확도 가짜야. 다 조작한 거야. 정확도라는 이름으로 어떤 검색어를 넣었을 때 정확도라고 뜨는 거는요. 사실은 보여주고 싶은 대로 조작된 거야.
최신순 혹은 가장 오래된 걸로 해야 되는데 가장 오래되면 쓸데없는 게 뜨니까 최신순으로 쳐놓고 날짜를 몇 페이지를 넘겨가서 거기서부터 봐야 돼. 그래야 정확해. 왜냐? 정확도라고 나오는 거는 몇몇 애들이 집중적으로 클릭해서 먼저 노출시킨 거야. 요게 네이버가 맨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게 기법으로 나온 거야. 광고 기법. 그래서 어떤 뭐 파워 링크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노출을 많이 시켜서 그게 먼저 검색되게끔 하는 돈 버는 장치였던 거야. 근데 그걸 뉴스에다가 적용을 한 거지. 그래서 뉴스 중에서도 같은 이슈를 다뤘는데 보다 더 냉철하고 중요한 뉴스가 있어. 그러면 이 뉴스를 묻어버리고 좀 제목은 같은데 내용이 부실한 뉴스를 막 노출을 시켜요. 이걸 클릭수를 높이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메인으로 달아. 그러면 더 정확한 사태 분석을 한 뉴스는 묻혀버리는 거야. 그게 얘네들이 지금 쓰는 방법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 포털에 나오는 뉴스들을 그렇게 조작을 한단 말이야. 노출을 조작해. 그러니까 기사가 조작됐다는 얘기 아니라 노출을 조작해서 중요하지 않은 뉴스를 더 중요한 것처럼 보여지게 하는 그런 작전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지금 이 메르스 뉴스는 지금 어제부터 얘네가 시차 공격을 하는 거야. 시간차 공격을 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떨어뜨리는 거죠. 사람들의 관심을 떨어뜨리는 거라고 나는 봐. 그게 아니면 하던 대로 새벽에 발표하라고. 사망자 뉴스는 왜 11시에 늦게 발표했냐고. 예. 진짜 웃기죠? 망치 부인의 옷이 징그러워. 미안해요. 난 네가 징그러. 난 네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징그러워. 예. 하던 얘기를 마저 하면 예. 자, 지금까지 그러니까 현황이 어떻게 돼? 야, 이제 문제는요. 이제 국민들이 이제까지는 어저께까지는 메르스 현황이 포털에 계속 떠 있었어. 그지? 더 웃긴 거 메르스 포털이라는 거 아세요? 메르스 포털에서 사망자 안 가르쳐 준다? 메르스 발생 현황표에 사망자 수가 없어.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정신 차리고 자료를 만들어야 돼. 예. 왜 그럼 갑자기 메르스에 대한 보도가 사라지고 있을까요? 합의 봤어.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황교안 총리 투표를 내일 하기로 했거든. 황교안 내일 투표해서 총리 만드는 게 내가 뭐라 했어? 얘네들 처음부터 목적이 그거라 그랬잖아. 이 메르스 뉴스를 퍼뜨려서 가리고 싶은 뉴스가 이게 황교안 총리 관련 뉴스를 가리는 게 목적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황교안이 총리가 되냐 마냐 이걸로 계속 끌어왔잖아. 뭐라고? 쫓겨난 시청자가 많은 방송 1위. 아싸, 이제 사관왕이다. 이제 사관왕. 하나만 더 하면 5관왕이야. 그러니까 이게 얘네들이 지금 이제 이 메르스 뉴스를 가지고 메르스의 속보를 계속 띄워서 그동안 황교안 총리 뉴스를 가려왔단 말이야. 오늘 아침에 황교안에 대한 뉴스가 안 나왔어. 오늘 아침에 8시, 9시에 찾아도 없었어. 그러다가 10시경인가 속보로 10시인가 11시에 속보로 뜬 게 뭐였어요? 그 여야가 합의했다. 내일 투표하기로. 총리는 반드시 투표를 해야 돼. 장관은 아무리 야당이 반대해도 그냥 그 대통령이 아몰라 그러면서 이제 해버리면 어쩔 수가 없는데 야 몰라 이건 여성비하 발언이라는데 근데 이제 이 총리는 반드시 투표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야당이 계속 투표를 안 해주고 니네들이 하고 싶은 니네들끼리 해 그러면서 이제 계속 버텼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들이 야당한테 틀림없이 내일 무슨 뉴스가 나오냐면 야당에서도 황교안을 몇 명이 찬성했다. 그런 뉴스가 나올 거예요. 그걸 노리는 거야. 반드시 야당을 투표에 참여시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 새누리당이 황교안을 총리 만든 게 아니라 야당도 동의했다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야당이 동의할 때까지 계속 괴롭힌 거야. 그래서 이제 야당이 같이 투표해주기로 합의해줬잖아. 그럼 이제 내일은 야당에서 몇 명이 찬성했다. 그런 뉴스로 나올 거라고. 그래서 실제로는 새누리당 진해가 통과시켜놓고 그 책임을 야당한테 떠넘기기 뉴스, 추측 뉴스, 아니 예측 뉴스야. 내일부터 나올 만한 뉴스. 황교안이 총리 된 게 새누리당 때문이 아니라 새정치연합이 동의해준 거다. 그거에 방점 찍으려는 거야 지금. 그러면서 오늘부터 야당의 뭐 내분이 어쩌고 이런 보도가 막 나오고 있어. 그래서 이제 야당의 내분, 개파 뭐 이런 얘기 막 하면서 이제 야당에 대한 비난으로 몰아가는 거야. 이제 그쪽으로 자꾸만 이제 넘어가려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앞으로 예측되는 뉴스이고 좌우지가 이제 내일이 황교안 총리 투표가 있어. 총리를 시킬 거냐 말 거냐. 그러면서 이제 총리 투표가 지나가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공포의 시대가 시작되는 거지. 황교안이가 누구야? 국정원 여직원의,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들의 대선 개입 사건, 그거 증거 수천 개가 떴어. 심지어 나중에 발견되게 수천만 개까지 발견이 됐단 말이야. 그런데 그걸 일시에 누구로? 이석기가 내라는 뭐 있다! 그럼 뻥쳐갖고 넘겼어. 처음에는 뭘로? 최동욱한테 혼외 자식 있다! 그 뻥을 쳐갖고 한 고비를 꺾고, 그 다음에 이석기가 내라는 뭐 있다! 그러면서 넘어간 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국정원 직원들의 대선 개입, 박근혜가 거짓말한 거 아니야? 국정원 여직원 댓글 안 썼다. 그런데 댓글에 증거가 발견된 게 6월 초야. 그게 검찰에서 공개해버렸어.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수천 개를 공개해버렸어.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네티즌들이 다 조사를 들어간 거야. 그러면서 좌익교수도 찾아냈단 말이야. 그러자 6월 달에 뭘로? 최동욱 혼외자설을 터뜨려. 최동욱 혼외자설을 터뜨려서 최동욱을 낙마시키는 거야. 그걸로 한 풀을 꺾었어요. 그런데 이 좌익 교수의 범죄 기록을 가지고 망치 부인이 계속 시비를 거니까 8월 달에 이석기 내라는 모 사건. 이석기 내라는 모 사건을 터뜨려서 이석기를 구속시키고 진짜 무슨 쿠데타를 일으킬 군대를 조직한 것처럼 개뻥을 치다가 그거 나중에 거짓말인 거 뽀롱이 났어. 그게 황교안이야. 그 다음 황교안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는 법무부 밑에 검찰청이 있어요. 그 검찰청에서 유성 간첩 사건에 가짜 증거 만들었다가 걸렸다고. 이게 황교안이야. 황교안의 존재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 얘가 총리가 되면 앞으로 벌어질 일은 어마어마할 거라는 거지. 그래서 기를 쓰고 박근혜는 지금 황교안을 총리 만들려는 거야. 새누리당도 그렇고. 지금 상황이 그래. 그러니까 내일이 황교안 총리 투표니까 내일부터 메르스 보도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고. 연합에서 메르스 속보를 지금, 그러니까는 이제까지 통계를 내봐. 매일매일 메르스 속보 몇 개 냈나. 그리고 내일 황교안 총리 이후에 그 메르스에 대한 속보를 몇 번 내나 한번 보라고. 그거 비교해보면 딱 나와. 그 언론 보도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메르스를 덮으려고 하는가. 내가 6월 1일에 메르스는 독감이다. 손발 잘 씻고 밥 잘 먹고 햇빛 보면 괜찮다 그랬더니 나한테 책임질 거냐고. 6월 2일에 때로 몰려와가지고 그 망치부인 그거 책임질 거냐고 나한테 따졌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1일 밤부터 화요일 오전까지 나한테 책임질 거냐고 막 그래서 내가 수요일날 그래 내가 책임질게 그랬잖아. 그때 뭐라 했어? 대기업 놀이시설 삼성 에버랜드 롯데월드 서울랜드 문 닫으면 그러면 내가 그러니까 완전히 연구 폐쇄되면 나도 방송 접겠다 그런 거 아니야. 이마트 롯데마트 그 뭐 홈플러스 이런 대형 마트들 연구 폐쇄되면 나도 책임질게 그랬더니만 나한테 책임을 묻겠다는 이게 쑥 들어간 거 아니야. 그러면서도 메르스에 대한 공포파를 하다가 갑자기 의사들이 나타나갖고 지난주에 청문회 끝난 다음에 의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메르스 별거 아니라고 막 안심하라고 막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투표할 때 되니까 다시 막 메르스에 대한 현황 얘기가 나오다가 오늘부터 이 발표 시간 늦어졌어. 메르스 현황 발표 시간이. 어제 오늘 늦어진 이유가 뭐냐고. 지금 메르스 사망자가 1명 늘어서 20명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메르스 확진 환자 8명이 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메르스 확진 환자가 8명이 늘었는데 8명 중에 5명이 삼성의료원에서 나왔다는 거야. 지금 정부에서 지난주에도 뭐라 그랬고 어저께도 뭐라 그랬고 계속 주장한 게 뭐냐면 이제 삼성의료원은 슈퍼전파자가 아니라 그랬다고. 왜? 잠복기 14일이 지났기 때문에 삼성의료원에서 나온 그 위험은 끝났다. 그렇게 주장했잖아. 그래서 뭐 이번 주까지만 폐쇄한다 그랬잖아. 그런데 오늘 환자 5명이 또 나온 거야. 확진된 거야. 그러니까 어제겠죠. 8명의 환자 중에 5명이 삼성의료원에서 나온 환자야. 삼성의료원 그 응급실에 가족을 데리고 갔던 보호자, 환자가 아니라 보호자가 지금 환자로 확진이 됐어. 근데 봐봐요. 예. 지금 이제 메르스 환자 8명이 늘었는데 요 기사를 봐야 돼. 잠복기가 끝났다던 삼성병원에서 5명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강동 경희대병원에서 첫 환자가 발생한 거야. 그러면서 강동 경희대병원만 띄워. 근데 중요한 건 삼성의료원에서 5명이 추가된 게 더 중요한 거야.
그리고 이게 강동 그 경희대병원도 의료진이야. 이 강동 경희대병원 의료진이 그 75번 환자인가를 봤던 환자래요. 봤던 의료진. 그러니까 평택인가에서 온 75번 사망자를 치료했던 의료진이 어저께 이제 확진이 된 거야. 그래서 오늘 발표한 거예요. 자, 메르스 증상 발현일을 비공개, 중요 정보를 숨기나. 지금 정부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주요 정보는 숨기고, 예. 그리고 사망자 없다. 뷰스앤뉴스가 나올 때까지 해도 사망자가 발표되지 않았잖아. 근데 오전 11시쯤에 사망자 있다고 발표가 나왔어. 이제 뭐 하자는 거지, 얘네가? 그러면서 정부가 지금요, 계속 정직하지 않게 뭔가 계속 숨기는 듯한 그 인상을 주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국민들이 계속해서 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부가 정직하게 나오지 않으니까 국민이 불안해지는 거야, 지금. 자, 메르스 증상 발현일 비공개, 주요 정보 또 숨기나. 보건당국이 메르스 증상의 발현일을 기준으로 보면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정작 관련 자료는 공개하지 않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 보건당국이 메르스의 증상이 나타나는 그 날짜를 기준으로 보면 확진자가 줄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해명 관련 자료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정작 관련 자료는 공개하지 않고 있대요. 왜 그럴까요? 거짓말이라서? 익히 알려진 대로 보건당국은 14일을 최장 잠복기로 설정해 방역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평택 성모병원과 삼성 서울병원에서 최대 잠복기인 지난달 31일과 12일을 잠깐만요. 최대 잠복기인 지난달 31일과 지난 12일을 넘긴 뒤에도 각각 19명과 13명의 환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이에 대해 최근 보건당국은 확진 판정을 발표한 날보다 실제 증상이 발현한 날짜가 중요하다고 해명을 했다. 그러면서 메르스 대책본부 기획총괄반장이 전날 최근 발생 사례가 잠복기 끝부분에 가까울 때 증상이 시작된 사례들이라고 밝혔다. 실제 메르스가 발병한 시기와 확진 판정이 내려져 발표하는 시기에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 환자가 잠복기 내에 증상이 발현됐다는 해명이다. 이어 현재로서는 14일을 최장 잠복기로 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관련해서 현재까지 드러난 문제점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보건당국의 해명과는 달리 잠복기가 지난 후에도 증상이 발현되는 사례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삼성 서울병원에서 감염됐다가 지난달 15일에 확정 판정을 받은 154번 환자가 대표적 사례다. 이 환자는 지난달 27일에서 8일 응급실에 체류했다가 메르스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 환자에게서 오한 등 메르스 증상이 발현된 날은 지난달 13일로 삼성 서울병원에 체류한 지 16일이 지난 이후의 일이다. 이외에도 최소 6명의 환자가 15일에서 18일의 잠복기가 지난 뒤에야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보건당국은 자신들이 강조하는 증상 발현일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매일 오전 열리는 정례 브리핑에서 취재진이 개별 환자들의 증상 발현일을 질문할 때마다 답할 뿐 전체 환자의 증상 발현일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자료를 내놓으라는 취재진의 요청이 거듭되지만 보건당국은 전체적으로 데이터가 방대하다며 자료를 정리주기라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하지만 메르스 확진 환자의 증상 발현일은 각 환자의 감염 경로 추적에 기본이 되는 정보여서 면접 조사 등을 통해 이미 보건당국이 모두 확인했을 수밖에 없다. 물론 증상 발현일은 명확한 날짜를 특정하기 어려운 만큼 보건당국이 자료로 공개하기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지난 16일 전체적으로 확진 환자의 규모가 줄어든 것만은 틀림없다고 밝힌 데 이어 17일에도 정확하게 증상 발현일로 보게 되면 훨씬 더 가파르게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장담했다. 만약 정말 증상 발현일 자료가 분명하게 정리되지 않았다면 보건당국이 공식 브리핑에서 근거도 없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정보를 발표한 셈이다. 이 새끼들 진짜. 이 말하고 저 말하고가 지금 안 받는 거 아니야, 시차가.
사고 총기 정보 공개 시기에 적기를 놓쳐 메르스 사태를 확산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보건당국이 또다시 비밀주의에 빠진 동안 국민들의 메르스 공포는 커져만 가고 있다. 네. 지금 이제까지 그 증상 발현일, 확진 환자에 대한 증상 발현일, 지금 확진 환자 몇 명이야? 뭐 한 수천 명 돼요? 오늘 늘어나서 162명이야. 162명의 환자 표 그려가지고 발현일 언제다? 그게 무슨 자료가 방대해? 162명에 대한 자료가 방대하다면서 안 내는 거 162명만 돼도 자료 처리가 안 돼? 작년에 세월호 사건 터지고 나서 그 전원 구조했다고 쌩 거짓말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생존자가 176명이라고 마지막에 발표를 해서 179명이라고? 그게 뻥이었어. 나중에 줄어가지고 160 몇 명까지 줄어들었어. 죽은 사람 숫자는 못 셀 수 있어. 산 사람 숫자도 못 세는 정부야. 지금 162명에 대해서 자료 통계도 지금 안 내면서 개뻥을 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초등학교 가갖고 안심하라고? 초등학교 가서 또 안심하라고 또 쇼했더만. 지금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 시간에 메르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이 핀 사러 다니고 원피스 사러 다니고 초등학교에 가서 손 잘 씻으라고 그러고 그런 말만 할 때야? 아니 내가 6월 1일 날 중동 독감이라 그랬다고 나한테 쌍욕했던 요원 새끼들아, 박근혜가 이제서 3주 만에 따라했다. 내가 지지난주에 중동 독감이라 그랬더니 나한테 막 비웃고 그랬잖아. 박근혜가 이제서 따라해? 근데 박양, 그거는 3주 전 얘기야. 사망자 안 나올 때. 근데 벌써 지금 6월 1일 날 내가 했던 얘기를 이 3주 만에 따라하면서 손 잘 씻으라고. 애들도 알아, 손 잘 씻어야 되는 거. 그러면서 마스크 말이에요. 이 마스크를 써야 된다고 앵커가 나와갖고 쓰고 생쇼를 했잖아. 그런데 지금 이 메르스 확진 간호사가 마스크에서 감염됐다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게 지금 마스크를요, 나도 우리 동네에서 지금 길에 막 마스크 버린 사람들을 봤어. 그 마스크는 쓰레기통에도 원래 버리면 안 되고요. 원래 의료용 폐기물 보관함에 버려야 되는 거야. 정부에서 마스크를 쓰라고 그렇게 개지랄했으면 동네마다 혹은 버스 정류장마다 의료용 폐기물이라고 마스크 버릴 수 있는 공간이라도 만들란 말이야. 그런 것도 없이 마스크를 존내 팔았어. 사야 된다고 지랄지랄. 그런데 실제로 마스크는요, 한 번만 쓰고 버려야지. 그거 다시 쓰면 안 돼. 여러분, 의사가 수술할 때 마스크 왜 쓰는지 알아요? 의사가 수술할 때 마스크 왜 쓰는 줄 알아? 이게 수술을 해서 개복을 한다든가, 즉 배를 열어놓는다든가, 그런 상태에서 환자에게 이 의사에서 침이 튄다든가, 그래서 그 침 속에 병균이 들어갈까봐 쓰는 게 마스크야. 마스크는 본인이 환자일 때 내 병균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기 위해서 쓰는 게 마스크라고. 그런데 마치 마스크를 써야 되는 것처럼, 건강한 사람도 마스크만 쓰면 메르스 안 걸리는 것처럼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지금. 기침을 하거나 약간 열이 있으면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돼. 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병이 옮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마스크를 썼다 하면 마스크를 자꾸 만져서 오염이 되는 거야. 자,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이 이 전철에 마스크 환자가 지나간 전철을 손 잡았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가서 손 씻었어. 병 안 걸려. 그런데 이 메르스 환자가 탔던 전철에 마스크를 쓴 사람이 그 환자가 잡았던 기둥을 잡았어. 근데 마침 전화가 와. 부장님이야. 네, 부장님 전화 받았어. 이 사람 메르스 걸려. 뭔 말인지 알아요? 이 전철에 메르스 환자가 지나간 건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손을 잘 씻어야 돼. 전철에서 메르스 환자가 묻힌 병균이 가서 기둥을 빨지 않으면 입 안으로 안 들어와. 눈을 비비거나. 손으로만 잡지 누가 기둥에다가 막 몸을 비비고 눈 비비고 핥아먹고 그러진 않잖아. 그런데 그걸 만졌던 손으로 마스크를 만지면 마스크는 감염이 되는 거야. 근데 의사들이 정확하게 이거를 설명을 안 해.
냅둬요. 마스크 필요 없다고 얘기했다가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은 마스크 쓰고 뒤지라고 그래. 방법이 없지 뭐. 손을 씻어요. 손을 자주. 장갑도 안 좋아요. 여러분 지금 뭐 장갑, 일회용 장갑 막 얘기하잖아. 일회용 장갑이 그게 공기가 안 통해. 그래서 손에 피부병 걸리고 손에 습기가 많이 묻어 있으면 그 장갑 벗었다가 잘못해갖고 그 손에 병균이 또 묻을 수 있는 거야. 수시로 손 씻는 게 더 안전해. 가장 안전한 게 그 저기 물비 누나 이렇게 그 손 세정제 가지고 다니다가 물을 화장실 같은 데서 손을 자주 씻어주는 거야. 손톱 밑에까지 깨끗이 씻어주고 손가락 하나하나 깨끗이 씻어주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마스크 쓰는 것보다. 나는 그래. 지금 각 학교에서 애들한테 마스크를 나눠준 학교들이 있어요. 마스크를 강요한 학교들이 있고. 지금 학교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각 반에서 선생님들이 내가 초등학교 교장이라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제 시간표를 짜는 거야. 뭐 1교시에는 1, 2, 3반이 가서 손을 씻는다. 2교시에는 4, 5, 6반이 가서 손을 씻는다. 그렇게 정해주고 선생님이 일제히 애들 데리고 화장실에 수도가로 가서 다 같이 손세정제 나눠주고 비누칠해서 손 씻는 법 가르치고 그걸 돌아가면서 오늘 1교시 했으면 내일은 2교시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하루에 한 번씩 애들 손 씻게 하는 거 그게 나는 더 좋은 교육이지. 마스크 나눠주는 게 좋은 교육은 난 아니라고 봐. 그리고 마스크를 줬을 때는 이거는 나한테 만약에 기침이나 발열이 생기면 반드시 이걸 써야 돼 라고 가르쳐야지.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는 것보다 손을 잘 씻고 그리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골고루 영양분을 섭취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냐고.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한 명도 빼놓지 않고 경무에 시달려. 노동자 중에 과로하지 않는 노동자가 없어. 그렇잖아요. 내가 볼 때 이 메르스가 진정되기 어려운 이유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정말 이 일자리에 위협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챙길 수 없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 그리고 모든 노동자들이 너무나 과로하고 경무에 시달리고 있는 거. 이게 노동자만이 아니라 아이들도 잠잘 시간 없이 공부를 강요당하고 있고 쉴 틈 없이 공부를 하라고 강요당하고 있는 그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 전 세계에서 지금 자살률이 제일 높은 대한민국의 이 스트레스의 상황이 메르스의 사태를 진정시키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봐요. 자, 그러면서 이 와중에 또 성완종 리스트에서 이완구하고 홍준표는 수사를 받았잖아. 기소가 됐잖아. 그런데 홍문종, 그 다음에 서병수, 또 인천에 누구지? 안상수, 친박 무죄, 친이 기소. 그러고 있대요. 이 와중에 성완종 리스트로 4월 달에 쌩개 난리를 폈잖아. 그러면서 무슨 뭐 대선 자금구 수사까지 가나요? 막 이러면서 개뻥을 치더니만 흐지부지 시킬 뿐만 아니라 이완구하고 홍준표 친이계만 기소하고 홍문종, 유정복, 김기춘, 이병기, 이런 친박, 박근혜 측근은 무죄. 수사도 안 하고 지금 종료할 시점을 기다리고 있대. 지금 메르스 때문에 눈치 보면서 성완종 수사에 친박은 무혐의 처분을 지금 내릴 계획을 잡아놓고 눈치 보고 있다는 거야. 정말 가지가지해, 가지가지. 예. 자, 오늘 방송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이제까지는 제가 메르스를 맨 앞부분에 다뤘는데, 앞으로는 이제 요 손님들 제일 많은 시간에 제가 다룰게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얘네들이 일부러 메르스에 대해서 이제서 덮으려고 그래? 난 미쳤잖아. 나 꼴통이잖아. 나는 그 기존 지상파가 띄울 때는 개무시하고 지상파가 덮으면 그때부터 나의 밥이야. 알지? 나 천안함 4년 동안 다룬 거. 세월호도 앞으로 한 4년은 다룰 거야. 메르스 너네 덮고 싶지? 망치부인 가마솥 3번째 걸었어. 오늘부터 메르스 사태, 메르스의 환자가 사라질 때까지 계속 관심 가질 거야. 나 꼴통이거든. 니네들이 불과 11년 전에는 10년 전에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냄비 근성이라 그러면서 쉽게 관심 가졌다가 호로록 끓었다 호로록 식는다고 대뻥을 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 무시했지. 천안함 가마솥 다음에 세월호 가마솥 걸었고 이제 메르스 가마솥 걸었어. 너네가 덮으려고 그러니까 나는 관심이 급 생겼어. 성완종도 마찬가지야. 성완종 리스트 메르스, 그 다음에 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망치부인 지금 이 가마솥 여러 개 걸어놨다. 냄비, 대한민국 국민의 냄비 근성은 없어요. 언론에 냄비 언론이 있을 뿐이지. 지들 멋대로 말이야 이슈를 막 왔다 갔다 바꾸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이 시벌 냄비 언론들아, 니네 냄비 홀딱 태워버리겠어. 자, 대한민국 국민의 3.1운동은 3월 1일 하루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1년 동안 3.1운동은 계속되었고요. 유럽과 미주, 일본, 전 중국에까지 퍼져나간 식민지 해방운동이었습니다. 어떤 냄비가 1년 동안 끓습니까? 그게 대한민국의 저력입니다. 비폭력 평화 시위를 1년 동안 온 세계를 놀래키면서 했던 3.1운동의 저력을 가진 대한민국입니다. 미국이 뒤를 봐주고 있는 이승만 정부, 물론 무너뜨리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들 스크럼 짜고 경무대로 몰려가서 이승만 쫓아냈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 미국이 뒤를 봐주는 독재자를 처음으로 몰아낸 예였습니다. 1987년 60항쟁 또한 아시아에서 많은 군부 독재 국가들이 아시아, 남아메리카, 아프리카에 많은 군부 독재자들이 미국의 무기나에 집권하고 있을 때 그 군부 독재를 이 청년들의 죽음으로 끝장낸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20세기의 민주주의 운동은 대한민국에서 주도했다고 보는 것이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런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현재 권력을 잡고 있는 놈들은 일본과의 역사 문제는 접자, 투트랙으로 가자, 그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외교통상위원장이라는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일본과는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 계속해서 역사청산 문제에 발목이 잡혀 있으면 안 된다. 지랄 연병입니다. 경제를 발전시키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역사 문제는 띄워놓고 생각해야 된대. 야, 독일은 유태인한테 유태인 학살한 거 지금까지 반성하면서도 경제 대국이더라. 그리고 역사를 잊어달라고 얘기하는 건 가해자들이 하는 얘기야. 피해자가 뭘 잊어 있기는. 용서를 비는 것도 가해자가 하는 거고 잊어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가해자가 하는 거야. 피해자가 뭘 잊어? 뭘 잊고 용서를 해? 자, 사실 이제 오늘 뉴라이트가 뭐냐 이렇게 묻는 질문이 나왔는데 이 오늘 나 뉴라이트 얘기하려고 했어. 근데 이제 우리 딸내미가 온 거야. 뉴라이트보다 우리 딸 밥 먹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내가 이제 오늘은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예, 그 또 중요한 얘기는 이제 자세한 내용은 우리 또 내일 만나서 얘기하자고. 다음 방송은 내일 낮 2시에 할게요. 예, 내일 낮 2시에 만나서 또 이 뉴라이트와 관계된 또 다양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칠게요. 옳은 것이 강한 것을 이기는 나라, 상식이 통한 합리적인 민주사회, 어쩌면 꿈꾸어서는 안 될 몹쓸 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가 할 일도 없고 뭐 망치 부인이 뭐 밥을 잘해 살림을 잘해 자칭 주부인데 나는 이 꿈을 계속 꿔볼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100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 원래 세상에는 길이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가면서 길이 되었다. 우리가 가는 길은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간다.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그러나 누군가 간절히 소망하면 온 우주가 그의 소망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망치 부인이 꿈꾸는 세상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10초만 기도해 주세요. 망치 부인이었습니다. 다음 방송은 내일 낮 2시에 있을 거예요.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추천해주신 3,616분. 아까 3,800 넘어가는 것 같은데. 예. 3,620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재미있게 봐놓고 추천 안 하고 토끼 인간들, 알지? 우리 딸 밥 먹여야 되니까 내가 자세한 거 내일 얘기할 거야. 자, 그리고 오늘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꼭 기억하고, 제가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각 방에서 고생하신 매니저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녹화 떠서 유튜브와 팟캐스트에 뿌려주시는 참세상님, 그리고 우리 풍행국님, 그리고 여비고님 감사드립니다. 내일 낮 2시에 만나요. 망치부인이었습니다.